역사상 최대 자민당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 여자 아베다 항상 좋다가 뭐 독도 발언하고 하면 뭐 대사 조치하고 다시 갑자기 아닌 것 같이 하고 막 그러니까 글로벌 정세가 굉장히 흔들리고 이럴 때도 우리도 강력한 지도자를 하나. 그걸 저는 이제 폐색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출구도 없고 막혀있고 갑갑한 상태, 무력감,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제 뭐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드는 게 목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억지력을 서둘러서 갖춰야 된다. 이게 삼국 관계가 굉장히 좀 애매해지지 않을까 저는 저 하나의 그 어떤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런 그 정권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유재수의 싱글레리티를 진행하는 유재수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일본 전문가이신 황세희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세희 박사님은 게이오 대학의 정치학 박사시고요. 학교를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일본 띵크탱크에서 근무를 하셨었고, 또 일본 지금 요번에 그 선거가 있었던 중의원의 의원실 보좌실에 거기서도 근무를 한 특이한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국의 여시제 등 이렇게 띵크탱크에서도 근무하셨고요. 국회 외무 통일 그 위원회에 또 보좌관도 하셨고, 그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일본 통으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저도 일요일 날 굉장히 관심 있게 봤어요. 그 밤에 이렇게 자면서도 한번 이렇게 열어보고 그랬는데, 저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뛰어나게 3분의 1을 역사상 최대 자민당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다들 너무 충격적이었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같이 이제 제가 박사과정 있을 때 일본의 민주당 의원실에서 스텝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일하셨던 분도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이셨었거든요. 그분의 당선에 대해서 계속 걱정이 돼서 또 저도 계속 실시간으로 봤었는데, 그분을 비롯해서 제가 그때 이제 국회에서 일할 때 같이 계시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 거의 다 대부분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기도 하고, 반면에 또 이제 제가 이렇게 한일 싱크탱크에서 이제 의원 대화 같은 거, 정책 대화 같은 걸 계속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많은 의원들을 만나 뵀었는데, 그중에 또 자민당 의원들이 지난 선거에서 많이 또 낙선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분들이 이번에 또 많이 부활도 하시고, 그래서 좀 희비가 개인적으로도 좀 교차하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아시다시피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을 자민당이 가지고 가고 있는 그 압도적인 지위를 갖게 되면서 각종 법률이라든가 자민당이 그동안 그 의회 내에서 좀 좌절을 겪었던 많은 법안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거 과정 중에 이렇게 보니까 정책적인 내용은 많이 보이지가 않고, 뭐 사실상 하나 있었다고 하면 소비세 논쟁이었는데, 야당에서 뭐 소비세 서민 생활들이 빡빡하니까 소비세 좀 낮추자 그랬는데, 일본은 사실상 뭐 누구나 다 잘 알다시피 재정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세금을 낮춘다는 거는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데, 그런 걸 갖다가 야당에서 다 들고 나왔을 때 자민당에서도 그걸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뭐 음료와 음식료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면제하는 걸로 받아버리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정책 이슈가 상당히 없어진 이번 선거였고, 근데 선거 기간 내내 보면 이렇게 가끔가다 보도를 보면은 다카이치 사나의 그분의 그 개인적인 어떤 인기라고 그럴까 그런 게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압승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싶은데, 결국은 정책 선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게 다카이치 사나의 한 분의 개인기 아니면 인기에 의존한 선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해산을 이제 표명하면서 했던 연설들에서도 명확하게 이 선거의 프레임을 이제 규정을 했는데, 사실 역대 총리들이 해산할 때 이번 선거는 뭐 예를 들어 아베 같은 경우는 국난 극복 선거입니다. 뭐 고이즈미 같은 경우 우정 민영화 선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선거의 명분을 이제 줘야 되는데, 다카이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선거는 앞으로의 이 어려운 환경을 끌고 나갈
일본의 총리를 누구로 하실 건지를 선택하시는 선거입니다. 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노다나 사토 같은 이제 다른 당의 대표들이 총리로 하실 겁니까를 선택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되게 명확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비세 부분은 사실상 여당으로서는 정말 받기 어려운 건데 그거를 이제 여당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걸로 입장을 내보내면서 사실 야당들이 유일하게 여당을 공격할 가장 유효한 카드가 무력화되고 그러면서 선거 프레임 자체가 다카이치 총리가 원하는 구도로 딱 정리가 된 그리고 나서 되게 짧은 그러니까 해산하고서 16일 만에 투표를 하는 건 역대 최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단기간에 다른 이슈를 거의 소화하지 못할 정도의 스피드로 선거에 이렇게 몰아가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다카이치 전략이 아주 잘 성공한 선거인 것 그 같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최초의 여성 네, 수상이잖아요. 네. 총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기존에 그 저기 나이 많으신 총리 대신하고는 많은 스타일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네, 네. 이번 선거할 때도 보니까 자기가 그 재난재해에 관련돼 가지고 이 국가가 방지 그런 걸 잘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그 보통 뭐 그런 그 레토릭만 하는데 이분은 뭐 자기가 뭐 이렇게 네. 뭐 일본 아주머님들은 되게 그 뭐 집에서 염색을 하는지 염색하는 도중에 뭐 이렇게 지진 같은 게 나고 그래가지고 물이 다 끊어지면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그 특이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생활 밀착형이나 그리고 사람들한테 공감이 사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책은 그렇다 치고 여기에 보면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참패한 데도 있을 건데 열린 여당에서 탈퇴해가지고 나온 공명당과 입헌민주당이 만든 이 중도 세력이 완전히 그렇죠. 무력화됐어요. 네. 이분들의 실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번에 압승에 저는 가장 큰 공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게 그런 중도 개혁 연합의 전략적 실패가 사실은 이 압승을 만든 부분들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명당이라는 조직표를 가져오면 이제 1 더하기 1에서 플러스 이런 이상을 할 거다라고 이제 노다상이 그 노다 대표가 입헌민주당 대표가 그런 식의 이제 연설들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계적인 결합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표들이 올 거다라는 거는 사실은 입헌민주당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표에 대해서 본인들도 잘 좀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도 전문가들이 지적들을 하시더라고요. 일본 내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은 그 전부터도 그 입헌민주당의 그러니까 골수 그런 어떤 진보적이고 평화를 이제 원하는 그런 좀 말하자면 리버럴 계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좌파 계열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지만 자민당이 해오는 정치에 대한 이제 불만과 이제 그런 어떤 갑갑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질 수 있는 대안적 선택지로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무당파들 안에서 계속 자민당이 싫어서 민주당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존재를 했고 이번에도 계속 그 여론조사 할 때마다 무당파가 거의 30%씩 계속 나왔어요. 직전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매력 있는 정당으로서 전혀 이렇게 위치를 만들지 못한 채로 선거에 들어간 거죠.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뭐 그런 유권자한테 부분들도 있죠. 호소할 네. 수 있는 그런 그냥 중도라는 말 자체가 이제 저도 사실 이번에 그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든 게 한국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중도라고 저는 그렇게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일본 사람들한테는 도대체 중도가 뭐지? 이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예전 언어인 것 같고 뭐 중도라고 하면 그냥 중도라고 할 것이지 중도 개혁 연합이라는 뭐 걸 하고 뭐 이렇게 이름 자체도 너무 그러니까 예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아젠다 설정을 하고 이제 표방을 하고 나오고 최근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X가 그 트렌드 1위를 한 어떤 이제 리트윗이 엄청 많이 된 트윗이 있는데 엄마는 전쟁을 멈추고 올게 이런 이제 트윗을 어떤 에세이스트가 올렸는데 그게 이제 2월 4일 5일 뭐 이럴 때 올렸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전쟁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게 정말 그런 어떤 기존의 평화주의 국가의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전후 세대들의 반전주의 운동을 가진 사람들한테 너무 와닿는 말인 거예요. 내 자식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 국가를 만들어야 돼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리버럴한 진보 계열의 반전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감한 전후 세대의 한 그룹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트위터 상에서는 공유가 많이 됐지만 유튜브 상에서 저는 그건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그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런 어떤 반전과
그런 기존의 그런 어떤 우익에 대한 공격으로는 더 이상 젊은 세대들이 공감을 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그냥 40대, 50대 이상의 어떤 전쟁에 대한 반전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한테는 그게 되게 와닿는 호소력이긴 그렇죠. 하지만, 하지만 이 젊은 친구들한테는 당장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렇게 식료품도 가격이 오르는데 그 옛날 얘기하고 있네? 라는 식으로 되는데 중도개혁연합에서는 그 아잔데를 계속 강조를 한 거죠. 일본이 그럴 정도로 하도 총리 대신이 많이 바뀌고 아베 총리 외에는 뭐 하도 중간에 누가 계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막 그럴 정도로 많이 바뀌어갖고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뭐 좋으나 싫으나 네. 다카이치 사네 총리 대신은 한동안 볼 것 같습니다. 적어도 뭐 몇 년간.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선거를 이 다카치 사나의 일시적인 그 개인기에 의한 거냐, 아니면 일본 사회가 가야 되고 그렇게 일본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야 돼라고 하는 어떠한 그 욕구의 그 표출이라고 봐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볼 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국이잖아요. 글로벌 강대국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글로벌 정세를 보면 자유주의 질서가 이제 많이 흔들리면서 국제법이나 뭐 국제기구가 잠깐 무력화되는 현상이 생기고, 특히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푸틴, 뭐 시진핑 이런 그 소위 말해 영어로 스트롱맨들이 국제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지금 보면은 뭐 총리 대신이 계속 바뀌고 뭐 당내에서도 그렇고 뭐 이게 의회 내에서도 그렇고 국민적 인기도 없고 뭐 그러다 보면 뭐 사실상 국내 일을 하기도 바쁜데, 이제 이 그 뭔가 다카이치 총리가 뭐 옛날에 그 영국의 대처수장처럼 뭐 철회 총리로 등장할지 안 할지는 알 수가 없으나, 하여튼 어쨌거나 일본 국민들이 생각할 때도 이게 지금 글로벌 정세가 굉장히 흔들리고 이럴 때도 우리도 강력한 지도자를 하나 만들어서 해서 뒷받침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변화가 뭐 외국 다른 나라에서는 약간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겠지만 일본 내에서 봤을 때는 뭔가 소위 말해 기존의 정치 노선하고 좀 약간 다른 어떤 그 새로운 노선이 글로벌 질서와 이런 것들이 다 변화돼가는 와중에 새로운 질서가 적어도 일본 국내에서는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기감이라 그럴까, 문제의식이 분명히 약간의 어떤 말하자면 시대정신 비슷하게 저는 공유되는 부분이 최소한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그걸 저는 이제 폐색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폐색감이라는 게 좀 이렇게 어디로든 출구도 없고 막혀 있고 갑갑한 상태, 혹은 이제 그게 스스로가 그걸 타개하지 못하는 약간의 그런 무력감,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이제 한국말로 어떻게 딱 떨어지게는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단어로 이 일본의 지금 2026년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기존에 이제 그 일본의 국가라는 게 이제 아마 요시다 노선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는 이제 그런 전후 일본을 만드는 세 가지 요소라면, 국가의 어떤 힘의 체계로서는 미일 동맹을 통해서 안전 보장을 보장받고, 대신 이제 평화헌법 때문에 군사력의 어떤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서 군사력을 가지지 못하는 만큼 미일 동맹으로 안보를 확보받고, 대신 자유주의 무역 질서 안에서 수출주도 경제 성장을 한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전후의 그 전세적의 글로벌리즘 안에서 매우 성공한 방식이었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가치의 체계로서 힘과 이익과 가치의 체계로 보는 게 이제 코사카 마사타카라는 이제 국제정치학자가 보는 국가를 보는 수단인데, 전 이제 그 세 개를 가지고 본다면 마지막 그 가치의 체계는 유엔 중심 국제 협조주의라는 거, 비핵 평화 국가를 하면서 유엔의 가장 모범적인 일원으로서 살아남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후 80년 동안 일본이 해왔던 어떤 국가 운영의 방식이고, 그걸 이제 요시다 노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그게 이제 80년이 지나면서 시효를 다 한 거죠. 더더군다나 트럼프라는 아주 극적인 변화가 오면서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이야기됐듯이 뭐 돈로주의, 원로주의, 그러니까 서방구에 집중하겠다. 됐다. 사실 이제 본인은 일본은 미일 동맹의 어떤 아주 핵심적인, 그러니까 미국의 세계 전략 혹은 아시아 인도 태평양 안에서의 핵심적인 협력자, 파트너로서, 대등한 파트너로서 자신들이 지위를 가져온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만족감이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까
미국은 떠나고 이 모든 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의 책임은 일본 혼자 지게 된 근데 그런 구조가 된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당황도 있고 뭐 아시다시피 지난해 그 세계적인 관세 정쟁을 트럼프가 이제 하면서 일본도 거기에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5,500억 불. 그렇죠. 지금도 뭐 그것 때문에 계속 이번에 또 아카자와 대신이 또 갔더라고요. 미국 가서 협상하고 있던데 그런 식의 그런 어떻게 보면 국제 무역주의도 이제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남은 이제 가치의 체계도 사실은 유엔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로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면서 이제 사실상 무력화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일본이 기대왔던 어떤 성벽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다 저는 붕괴된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외부로부터의 어떤 위협과 생존의 이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없는 그런 갑갑한 상황에 빠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본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 좋아하는 게 진격의 거인이라고 그걸 보면은 그 엄청난 그 보호대에 있는 그 성벽에 살다 그 성벽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를 굉장히 그 상상력 있게 그려낸 일본 만화인데 그걸 보면서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옛날에 그렸지만 최근에 일본 현재의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인들이 생각했던 기존의 그 자기네들을 지켜줬던 그 엄청난 성벽이 다 조금씩 구멍이 나서 무너지면서 이제 위협감이 있는데 어떻게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고 막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이 다카이치 총리가 등장하면서 그 하나의 그 어떤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런 그 정권이 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거 기간 중에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도 되게 특이한 현상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 얘기도 많이 하게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선거에 도움을 줬다기보다는 오히려 일본의 가장 큰 이렇게 우려스러운 중국의 시진핑 그 대통령과 중국이 이번 선거의 1등 공신 아닌가. 외교 안보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알력이 있었고 최근에 보면은 일본 그 총리 대신이 국회 대정부 직문에서 그 다카이치 사나의 이분이 뭐 정권 기반도 별로 약하고 그럴 때 대정부 질문에서 대만 문제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유사시에 자기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한한령 못지않는 한일령이 지금 중국에서 발효돼가지고 여행도 안 가고 관광 수익도 다 끊어지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끔쩍 안 하고 근데 그 국민들은 오히려 할 얘기했다 이런 걸로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인데.